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의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캐시 박홍 작가의 마이너 필링스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인 캐시 박홍 작가가 보이지 않게 계속되는 이민자들에 대한 내면화된 차별 그리고 구별짓기가 얼마나 깊숙한 것이고 이를 자신들이 내면화하며 살게 되는가를 생생하고 살아있는 언어로 담아낸 에세이입니다. 시인이었던 저자가 산문으로 처음 발표했던 글인데 아시안 헤이트란 현상이 새롭게 미국을 강타했을 때 이것을 마치 예언했듯이 이 책이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아 2021년에 수많은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작가가 경계하던 주류 문학계의 찬사에 포섭되어 버린 모순전 형국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말 그대로 압도적이니까요. 처음 드는 인상은 이건 시인의 언어다 라는 것입니다. 번역서가 아니라 한국어로 처음부터 쓴 책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문장과 단어의 날선 힘과 공백이 살아있는 언어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6.8운동 시기엔 혁명적 단어로 태동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어버린 단어가 되었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그리고 아시아, 여성, 미국인의 삶의 자리가 뚜렷한 얼굴이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에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입될 수 없는 백인의 세계에 마치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편입될 수 있으리라 라는 신화를 내면화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시안들. 보편을 서술할 수는 없고 언제나 아시안의 경험만 서술할 것을 강요당하는 아시안들. 아시안들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정체성 정치가 문장과 글을 이미 더 앞선 것 같다 라고 쉽사리 판단해버리는 백인 남성들의 세계에 대한 배움도 얻었습니다. 백인 그리고 남성이 아닌 한 아시아는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설명해야 하고 부차적인 무엇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자의 묘사는 정말 탁월합니다. 어떤 공간에 아시안들이 단지 3명만 모여도 너무 많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쿨하지 않은 공간이네, 불편한 공간이네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대한 묘사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막연히 그렸던 이주사회라는 환상, 그게 결국 위계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백인들이 허락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배우고 미국 사회에 대한 제 기존의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자서전인데 그 경험이 연결된 개인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소수자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필링스라는 제목의 한국어판 부제,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라는 것은 그러한 경험에 무게와 자리를 묵직하게 부여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 경험의 설명들에서 언어 뒤에 숨어있는 살벌한 권력관계의 묘사가 마치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생생합니다. 작가라기보다 예술가였고 그 중에서도 시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읽었던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교조적인 대화소설은 결코 아니었음에도 각자 어느 정도 전형적 역할을 부여받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묘사로부터 역사가 전면에 등장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쓰지 않고 형식은 전혀 다르지만 캐시용의 마이너 필링스는 유리창에 연필로 서걱서걱 때리면서 쓴 것 같은 개인과 개인들의 관계를 그리고 그 경험들만 묘사했는데도 개인이 아닌 인종주의가, 미국 사회가 국가의 폭력성이, 남성 서사의 억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75년생으로 LA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는 콤플렉스의 공간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 이민자 여성은 결국 모든 소수자고 결국 저니까요. 60년대 초반 프랑스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문학을 베르 문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류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문학을 텍스트 외적 요인을 기준으로 프랑스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문학이라고 구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민자, 난민, 여성의 이야기가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런 날선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용 작가의 마이너 필링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